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한테도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CPI를 앞두고 AI 랠리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엔비디아 상승이 마무리되는 걸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다시 간다고요? 라고 느낌표까지 찍어주셨는데 엔비디아가 하루는 조정을 받았을 때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연속이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지금도 뭐 매일 빠지는 기업도 뭐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틀 조정만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간다고요 한 게 어제도 이제 곧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약간 좀 비슷한 질문이라서 약간 좀 짜증 섞인 갑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 조정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임원이 매도했다라는 거였는데 20만 주 매도했는데 그 임원이 370만 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테슬라랑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퍼가 1100배까지 갔던 뭐 너무나 고평가했던 건데 엔비디아는 작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퍼가 32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어도 그 실적이 이미 급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결코 지금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지금 투자은행들이 지금 엔비디아 목표가를 1200달러까지 상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로 보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실제 어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실적이잖아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는 건데요. 지금 다음 주에 있을 GTC에서 이 젠슨 황이 또 이제 지금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눈과 귀가 그걸로 가 있습니다. 젠슨 황이 또 뭐 좀 실망시킬 말을 하진 않겠죠. 뭐 주문형 반도체라든가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또 확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틀째 조정이 나온 건데요.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더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의 좀 우리가 또 매수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뭐 단기 급등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천비디아 임박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상승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뉴로모픽 반도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별일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종목명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바닥에서 설명드릴 때부터 이 뉴로모픽 반도체를 설명드렸는데 이미 자람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이제 국채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이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자람 테크놀로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뉴로모픽이 좀 어려운 말로 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병렬로 학습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CPU 같은 경우는 직렬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학습 못하는 거죠. GPU가 병렬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GPU가 뜬 건데 GPU는 이제 원래는 이 그래픽카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력 소모도 많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병렬로 학습할 수 있는 그것만 기능을 살려서 만든 게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다. 인간의 뇌와 닮았다 그래서 이제 뉴로모픽인데 우리 인간도 이제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쓰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먹기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뉴로모픽 반도체가 지금 이 AI 반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한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 본다 하더라도 뭐 정말 뭐 새로운 벨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뉴로모픽 관련 IP를 갖고 있는 기업도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제2의 자람 테크놀로지 계속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도 IT 쪽에서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오늘 종목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보기 전에 또 저희가 자람 테크놀로지 편입을 했었습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리뷰부터 해볼까요? 오늘도 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뭐 100%가 훨씬 넘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IP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칩스 앤 미디어, 그다음에 이 DSP 같은 경우는 가온 칩스 1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이제만 이제 4, 5천원 올라온 모습인데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라 본다면은 저는 일단 적정하다 봅니다. 다만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다만 뉴로모픽 반도체를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가총액 7, 8천억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마 놀아도 요 근방에 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뉴로모픽 반도체를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 자람테크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한 조정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상한가를 터치한 한 종목이 더 있죠. GST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액침 냉각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상한가가 풀렸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2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오늘 왜 올라갔냐면 젠슨항이 다음 주에 이제 GTC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신제품은 액침 냉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그 엔비디아 어떤 그 AI 행사에서 젠슨항이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하게 될 것 같고. 많은 서버 업체들이 아마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액침 냉각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기술 갖고 있는 게 GST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매수하고 나서 이것도 역시나 거의 60% 넘게 올라온 겁니다. 저희는 오늘 56,500원 전량 수익 매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익 매도 관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냉각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이런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 또 탑이 쪽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늘 장 끝나고 있을 유튜브에서 우리 방송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스코텍까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매수를 했고 현재까지 27%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HLB랑 비교시켜줬는데 HLB가 FDA에서 신약 승인나는 게 5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렉나자 같은 경우는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보단 뭐 못 가고 있습니다만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HLB는 이제 직접 임상을 한 거지만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한 그 물질이 이제 나오는 거라서 약간은 간접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로열티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제가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 보시면 이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만 보셔도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2개 종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세 상승의 바이오라고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공들여왔던 신약들의 글로벌 진출이 드디어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 보면요. 뭐 알테오젠, 레오캠바이오, 조금 전에 봤던 오스코텍 많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실제 핵심 기술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바닥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쭉 보게 되면은 이 바이오가 지금 대세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전 세계 지금 이 SC 제형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알테오젠을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SC 제형이 이제 주사로 바꾸는 기술인데 지금 웬만한 그 빅파마들의 의약품이요 특허를 갖고 있는 거고 이 특허가 끝나게 되면은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SC 제형 갖다 붙이면은 특허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빅파마들의 좀 그 눈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이 SC 제형이 지금 전 세계 수요에 폭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알테오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머크에 그 돈 없었어도 지금 이제 매출이 거의 1,000억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HLB, 유한양행, 셀트리온까지도 지금 미국 PBM의 그 의약품 목록에 들어가면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ADC 같은 경우도 28년 40조 시장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SC 정도 플랫폼이고 이 ADC 같은 경우도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인 건데 이 시장도 에너트라는 이 ADC 항암제가 실제로 매출이 올라오면서 지금 블록버스터급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빅파마들이 지금 이 ADC 약을 눈독 들이고 있는 거고 화이자가 56조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56조 원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건데 화이자 입장에서 그만큼 이 ADC 목숨 걸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작년에 이제 이 ADC 관련 인수합병만 본다 하더라도 1,000억 달러, 132조 원 나왔다는 거죠. 그 전년 대비 3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됐는데 중국의 바이오시밀러를 그 제재하는, 그러니까 바이오 생산을 좀 제재하는 법안이라서 국내로 이익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에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 실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탄력을 받고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실제 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그 종목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볼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포 분석 자동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 세포 분석 자동화를 세계 최초로 이뤄낸 기업이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포 분석을 수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좀 표준 편차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각 세포 세척 작업당 20분 걸리던 거를 5분으로 줄였고요. 그걸 5번 하니까는 거의 이제 5분의 1로 시간이 좀 준 거고 지금 이 레미나워치라는 세포 분석 자동화 장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편차도 없다 보니까는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 글로벌 탑 20기업 중에서 18곳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10대 제약사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 글로벌 탑 20개 기업 중에서 18곳이나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거의 모든 기업이 대형 구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곧 대형 구매까지 나올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빅파마가 무료로 광고해주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이 큐리옥스 바이오 제품을 사서 쓰는 건데 최근에도 이제 그 튠 테라피틱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질병을 개발하는 그런 유전자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기들 성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 큐리옥스의 레미나워시라는 이 세포 분석 자동화 장치를 사용했더니 측정 방법도 간소화하고 효율성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런 빅파마들이 자기들의 성과를 이제 공유하면서 큐리옥스의 제품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빅파마들이 무료로 광고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광고비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 있다는 것인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 수익률을 맛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부터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뭐 금리 인하 시점도 좀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는 아마 조만간 이제 대형 구매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만 먼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7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실적이 증명하는 소켓이라고 해주셨는데 리노공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리노공업 다른 걸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리노공업을 보시게 되면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 원래 리노공업의 이제 평균 영업 이익률이 37%인데 어제 발표한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52%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리노공업이 좀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서 R&D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소켓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소켓 하나당 보통 2, 3만 원 쓴다고 하고 이 시스템 만들 특성상 서로 다른 반도체를 만들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메모리라든가 GPU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켓이 계속 바뀔 일이 없는데 이제는 이 ASIC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각각의 반도체마다 이 소켓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R&D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그 R&D가 이번 연도부터 양산으로 이어지도 한다면은 사실 이 R&D만으로도 지금 매출이 많이 나왔는데 양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거기서 매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원하는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현대차가 설계를 하고 뭐 TSMC나 삼성전자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서로 자기만의 어떤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테스트 소켓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소켓 기업들을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노공업은 일단 뭐 대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리노공업 다음으로 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원픽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ISC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부터 또 AI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ISC도 이제 이 소켓을 공급하는데 빅테크 400개 기업 다 공급하고 있고요. 뭐 삼성, 하이닉스, 퀄컴, 인텔, 엔비디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ISC가 이제 하이닉스 인수가 되면서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면적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에서는 ISC가 시장 좀 1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HBM 쪽에서 지금 독보적 1등이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점이 더 커질 것 같고 결국 HBM 같은 경우도 나눠 먹기보다는 결국 이제 어떤 수율 좋고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 마련인데 그 하이닉스 인수가 돼서 하이닉스 어떤 소켓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ISC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 본격적 실적 사이클 궤도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AA 반도체 전용 테스트 소켓을 개발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ASIC로 갈수록 각각의 어떤 테스트 소켓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도 차트 보면서 세워볼게요. 네. 뭐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가 잠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소켓 기업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제일 잘 나오는 기업이 리노공업하고 ISC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2,0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ISC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몇 시에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GST, 시그네틱스 다 급등이 나와서 또 일부 수익 실현했는데 다음 주 엔비디아 GTC를 우리가 기대했을 때 이번 주에 급등할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또 분석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